고요한 밤, 낡은 나무 마루가 비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나는 아버지의 고향, 전라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고택에 홀로 남겨졌다. 도시의 솜에서 벗어나 잠시 평화를 갈망했지만 이곳은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 뒤뜰에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낡은 우물이 뭉클이고 있었다. 이끼 낀 덜 담은 묵묵히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우물 속은 마치 심연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에 얽힌 끔찍한 전설을 입에 올리곤 했다.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연인의 혼이 간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괴담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평온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마치 누군가 은밀히 나를 지켜보는 듯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마당의 나무들이 기이하게 흔들리고 텅 빈 집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귓가를 맴도는 기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물이 끓어오르는 듯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이섞여 불길한 기운을 자아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따라 다다른 곳은 바로 뒤뜰의 우물 앞이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우물은 더욱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우물 안을 굽어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나를 삼킬 듯 다가왔다. 그 순간 희미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슬픔으로 가득 찬 눈동자. 여인의 형상은 물 위로 떠오르며 나를 꿰뚫어 보는 듯 응시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몸은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여인의 형상은 더욱 뚜렷해지며 나에게 속삭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든 도움을 갈구하듯 애절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 밝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우물에서 울려 퍼지는 얘네의 목소리에 시달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나는 이 집, 이 우물에 얽힌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공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말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낡은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지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캐묻고 다니며 우물에 얽힌 전설의 흔적을 쫓았다. 대부분은 그 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몇몇 노인들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섬뜩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아득한 옛날 그 우물은 마을의 생명수였다. 그러나 어느 해 혹독한 가뭄이 닥쳐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희생으로 우물은 기적처럼 다시 물로 채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물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연의 개끓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우물 주변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섬뜩한 그림자가 목격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원혼이 우물에 깃들었다고 믿었고 우물을 불길하게 여기며 예면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물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물에서 마주친 연의 형상, 매일 밤 귓가를 맴도는 울음소리, 모든 것이 전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뇌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원한 안식을 찾아줘야 했다. 나는 다시 우물을 찾았다. 달빛 아래 우물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얘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지침에 우물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슬픔과 원망 대신 희미한 희망과 안도가 깃든 목소리였다. 연인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연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것이었다. 연인 이야기가 시작되자 주변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 우물 주변은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죽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성처럼 끊어질 듯 이어졌다. 나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소. 나의 집안은 대대로 이 우물을 지켰지. 맑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고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었소. 하지만 나의 삶은 그 희망과는 너무나 달랐소.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연애의 삶에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가족, 정다운 이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비극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다. 탐욕스러운 양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 우물에 던졌어. 나의 절규는 메리처럼 우물 속에 갇혔고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소. 차가운 물은 나의 숨통을 조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갔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가 그 우물 속에 갇혀 죽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의 원호는 우물 속에 갇힌 채 영원히 떠돌게 되었소.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소. 하지만 누구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소.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원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겪어야 했던 고통. 나는 그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오. 당신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희미해졌다.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져가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반드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원한 안식을 찾아줘야 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만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맘 깊은 곳에 박혀버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우물을 바라보았다. 우물은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원혼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묻혀온 비밀과 고통이 함께 잠들어 있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옛 우물을 흉물스럽게 여기는 걸까? 단순한 미신일까? 아니면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는 걸까? 나는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원한을 풀고 이 마을에 드려진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캐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금기라도 되는 듯 우물 이야기는 꺼내기조차 거리는 눈치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과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 우물에 대해 알고 계시죠? 나의 질문엔 모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얼굴에는 짙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 물은 저주받은 곳이오. 오래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너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한 젊은 예녀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녀의 원한이 서린 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원호는 와나에게 나타난 걸까? 와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걸까? 나는 그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우물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우물 주변을 탐색하고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쩌면 우물 속에 그녀의 우울함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우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우물은 더욱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가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강렬한 공포에 휩싸였다. 마치 우물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나와 나를 끌어당기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원한을 풀고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다시 우물가에 섰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우물은 낮보다 더욱 깊고 음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달빛마저 닿지 않는 깊은 심연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원혼의 물이라 불렀다.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연인의 원혼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물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꺼렸고 밤에는 더욱더 그랬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녀의 원혼이 은하에게 나타났는지 은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우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이끼 낀 돌담, 군데군데 부서진 흔적, 그리고 낡은 나무 뚜껑.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손전등을 켜 우물 안을 비춰 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어둠, 그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물웅덩이가 보였다. 마치 심연의 눈동자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우물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슬픔에 잠긴 듯한 눈동자. 그녀는 분명 그 연인의 원혼이었다. 원혼은 천천히 우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해파리처럼 가볍고 몽환적인 움직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한 외침을 느낄 수 있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도움을 갈구하는 절박함. 나는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이 저주받은 우물에 이끌린 이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설령 그것이 끔찍한 악몽을 마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원혼의 형체가 완전히 우물 밖으로 나오자 그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물에 젖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옷은 낡고 찢겨 있었다.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각 건져 올린 인형처럼 그녀는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지만 점차 또렷한 목소리로 변해갔다. 상대를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울림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원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슬픈 눈으로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우물 속에서 살해당했고 그 원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우물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우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부터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순한 원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어둡고 잔혹한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우물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텁텁하고 젖은 흙냄새를 풍겼다. 단순한 메리가 아니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켜케이 쌓인 슬픔, 분노, 그리고 절망이 응축된 울음이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나는 굳어버렸다. 누가 당신을 죽였습니까?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지만 간신히 말을 이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원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썩은 지피명처럼 꺾인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우물을 가리켰다. 다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짙게 드리운 눈동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 물 속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풀리지 못한 원한이 그녀를 이승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우물 속 어둠을 탐색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을 삼키고 소리를 지워버렸다. 마치 심연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기분이 느껴졌다. 우물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다.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괴물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한년의 비극적인 죽음만이 아니었다. 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어둡고 잔혹한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잊혀진 악몽처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는 결심했다. 이 우물의 저주, 이 말의 끔찍한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 물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고 전해져 왔어.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먼 옛날 그 우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한 젊은 여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녀여 오늘이 우물에 갇혀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우물가에 나타나 울부짖는다고 하. 누구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불행이 닥친다고. 노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직접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르른즈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랜턴을 들고 우물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우물은 더욱 깊고 음산하게 보였다.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는 듯 했다. 그때였다. 그늘, 희미한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연희의 울음소리였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다. 마치 내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랜턴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 울음소리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우물 속 어둠을 향해 랜턴을 비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늘, 희미한 울음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절망, 억울하게 쓰러진 원혼의 절규였다. 낡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 웅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울음소리는 짙어져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손 안에 랜턴이 떨렸다. 도망치고 싶었다. 당장 뛰쳐나가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 울음소리의 근원을 알아내야 했다. 이 말을 짓누르는 어둠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심호흡 후 용기를 내어 랜턴을 우물 속으로 깊숙이 비췄다.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쌓여 빛을 집어삼키는 듯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핏빛으로 물든 두 개의 눈동자가 굶주린 맹수처럼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 직전인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다. 이곳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힌 감옥이었다. 원혼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 속 그림자가 더욱 격렬하게 노궁쳤다. 핏빛 눈동자는 맹렬한 기세로 나를 쏘아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불어넣었다. 마치 심연에서 기어 남은 괴물이 입을 벌려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 했다. 그때 우물 저 깊은 곳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우멀거리는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점차 또렷해지더니 깊고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으로 변모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사무치는 와난이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다. 살려줘, 살려줘.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 속삭이는 듯 생생하게 들려왔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절규는 메리처럼 귓속을 파고들면 외수를 강타했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그들의 고통, 절망, 무한하니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다. 우물 속 그림자들이 더욱 맹렬하게 날뛰었다. 핏빛 눈동자는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이며 당장이라도 나를 덮칠 듯 맹렬하게 움직였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땅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들이 왜 이곳에 갇히게 뒀는지, 그들의 원한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것은 이 말을 짓누르는 어둠의 실체를 밝히는 첫걸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랜턴을 더욱 깊숙이 비췄다.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림자들은 마치 뭔가를 갈망하는 듯 대처롭게 몸부림쳤다. 그들의 절규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나는 그들의 고통에 압도당할 것만 같았다. 우리를 잊지 마. 마지막 절규와 함께 우물 속 그림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식되었다. 핏빛 눈동자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우물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귓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절규가 맴도는 듯 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우물가에 굳게 박혀 있었다. 고요만이 남은 우물가를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축축한 흙이 발밑에서 질척거리는 감촉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마치 우물 속 그림자들이 내 발목을 붙잡으려는 듯 했다. 등 뒤로는 카더 눈빛빛 눈동자가 사라진 우물이 텅 빈 시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마르어기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낡은 초가집들은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문득 발걸음이 멈춰 섰다. 저 멀리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서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길 잃은 나그네를 유혹하는 도깨비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불빛이었다. 나는 홀린 듯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빛은 낡은 당집에서 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낡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퇴색된 단청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당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서나오는 불빛은 그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당집 문에 손을 뻗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망설임 끝에 나는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삐걱거리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듯 기괴하고 끔찍한 광경이었다. 낡은 당집 안은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기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촛불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불빛은 오히려 주변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듯 했다. 그림자는 춤추듯 흔들리며 벽과 천장에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다. 제단 중앙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윤곽은 가태만 짐승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다. 천 위로는 핏빛 액체가 끈적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포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당집 안에는 나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다. 제단 앞에 꿇어앉은 그림자는 낡은 무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문처럼 들리기도 했고 고통의 찬 신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감지했다. 이곳은 인간이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었다. 나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사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뭔가가 나를 꿰뚫어보는 듯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 그때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텅 빈 눈구멍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텅 빈 눈구멍은 마치 나를 꿰뚫어보는 듯 했다. 그림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찢어지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당집 안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왔구나. 녹슨 칼날이 뼈를 긁는 듯 섬뜩한 목소리가 깃달에 불길하게 맴돌면 심장을 짓눌렀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고 척추를 타고 흐르는 냉기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구세요? 간신히 지우작은 내뱉은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림자는 대답 대신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낡은 무복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거미처럼 기괴하게 움직이며
재단 밟혀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형체는 더욱 끔찍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뼈만 남은 해골과 같았고 군데군데 찢어진 무복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나는 더욱 깊은 공포에 잠식당했다. 텅 팬 눈구멍은 여전히 나를 꿰뚫어보는 듯 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면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뭉클이고 있었다. 나는 이곳을 지키는 자,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홀령.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갈라졌다. 수많은 원혼들의 절규가 뒤섞인 듯, 듣는 이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 했다. 그는 가늘고 긴 손을 뻗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은 흙먼지에 덮여 봄게 변색되어 있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었지만 바른 땅에 불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악몽 속에서 발버둥치는 것처럼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네가 나의 복수를 완성해 줄 것이다. 마침내 그림자의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 끔찍한 감촉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당집 안에 누워 있었다. 낡은 키와 지붕 아래 빛바랜 단청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습기였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마치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했다. 나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끔찍한 악몽을 꾼 것만 같았다. 우물, 그림자, 그리고 복수를 갈망하는 원혼,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당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재단 위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깨진 옹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당집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짙은 안개가 적하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세상과 단절된 듯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말길을 걸었다. 발밑에서는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문득 오래된 우물이 꼈던 곳으로 발길이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뭉클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우물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 했다.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마시오. 나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낡은 풍경 소리처럼 슬프고 애절하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 우물은 저주받았소. 그 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혼이 잠들어 있사.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휘쁜 안개 속에서 노파의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앙상한 몸에 해진 한복을 걸친 노파는 깊게 베인 주름 사이로 슬픔을 가득 담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우물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경고했다.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 안에 깃든 원혼은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것이오. 노파의 말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물에 얽힌 모든 비극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노파의 물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쉽게 입을 뗄 수 없었다. 그 원혼은 누구의 원혼입니까? 겨우 용기를 내어 물었다. 노파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 오래 전 이 마을에 살았던 불행한 연애의 원혼이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마치 우물 속 어둠처럼 깊고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죽은 예은, 마을 사람들의 면,
그리고 우물 속에 갇힌 원혼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우물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연애 느낌처럼 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짙어지다 못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깊은 심연에서 기어나온 악몽처럼 끔찍하고 불길한 기운이 우물을 가득 채우고 넘실거렸다. 저것은. 나는 헐떡이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우물을 응시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우물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살갗을 베어내는 듯했고 귓가에는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다. 나를 꺼내줘. 흐느끼는 듯, 열하는 듯,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가 우물 속 거둠에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쑤시는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끔찍한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두려움이 온몸이 떨렸다. 우물 속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더니 마침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텅 빈 눈으로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을 달싹였다. 나를 잊지 마.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희미하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그림자와 노파의 절망적인 비명이었다. 안 돼, 제발 안 돼.